인간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단 하나의 가면을 평생 쓰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살아가며 만든 여러 개의 가면을 적당히 갈아가며 바꿔 쓰기도 합니다. 아주 어설퍼서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가면도 있지만 쉽게 가면임을 알아보기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을 대할 때 모두 가면을 쓴 채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가면을 벗는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맨 얼굴인지 또 다른 가면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세계의 살인마 해롤드 시프먼 역시 가면 밑에 본 모습을 감췄던 그런 인물입니다. 해롤드 시프먼 또는 해럴드 시프먼이라 불리는 이 남자는 1946년 1월 영국의 노팅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프레드릭 시프먼은 트럭을 몰며 생계를 유지하는 트럭 운전수였고 어머니였던 베라 브리턴은 가정주부였는데요. 해롤드는 3명의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노팅엄에 위치한 페이브먼트 그래머 스쿨에 다녔고 학업 성적은 대단히 우수한 편에 속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거리 육상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고 마지막 학년에는 육상팀의 부주장을 맡기도 할 정도로 학교 생활이나 대인관계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롤드는 평소 어머니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폐암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사망 전까지 자택에서 요양을 했지만 결국 해롤드가 17살이 되던 해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자택에서 요양을 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처방받은 진통제를 다량으로 투여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당시 해롤드가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그녀가 진통제를 다량으로 투약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고통에서 해방되는 듯한 모습을 보며 비정상적인 판타지를 키웠을 것이고 이것이 훗날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큰 모티브가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9년 후인 1966년에 결혼을 했으며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중단됐던 학업을 재개했는데요. 원래 머리는 꽤 좋았었기 때문에 비교적 늦은 나이지만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70년 리즈 대학 의대를 졸업하며 의사가 됩니다. 해롤드는 폰테프렉트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던 폰테프렉트 종합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1974년에 에이브러엄 메디컬 센터에서 일반 개업의로서의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근무 중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놀란 동료들이 자초지종을 묻자 그는 사실 자기가 간지를 앓고 있다면서 가끔씩 이렇게 발작을 일으킨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의사들의 눈을 속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해롤드가 가끔씩 일으키는 발작 현상이 일반적인 간질 발작과는 다르다는 것을 동료들이 금방 눈치채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그가 수상하다는 낌새를 알게 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롤드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그가 다른 환자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처방전을 위조해 특정한 약을 처방받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에는 진통제이자 향정신성 약물인 페티딘이 꼭 포함되어 있던 사실도 드러납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었으며 불법 약물 복용을 비롯한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사 면허도 박탈되었다고 하는데요.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재활센터에도 입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사 면허를 재취득했다고 전해집니다. 1977년 해롤드는 영국의 그레이터 맨체스터 지역에 있는 하이드에 위치한 도니브룩 메디컬 센터에 취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980년대까지도 일반 개업의로서 계속 근무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당시에 그는 이미지가 대단히 좋았다고 합니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환자에게 늘 친절하게 대화를 건넸기 때문인데요. 나름대로 착실하게 이미지를 쌓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93년 마침내 자신의 병원을 개원했는데요. 그의 친절한 미소와 이미지는 특히 나이가 많은 환자들에게 어필이 됐던 듯합니다. 병원에 직접 찾아오기 힘든 고령의 환자들을 위해서 해롤드는 일일이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환자들과 환자의 가족들은 그에게 대단히 고마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참 친절한 의사로 보였습니다.
1998년 3월 하이드에 있는 브룩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던 린다 레이놀즈 박사는 이상한 점을 눈치챕니다. 특정 지역의 사망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는데 이들이 거의 다 고령의 환자들이었으며 대다수가 제대로 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그냥 자연사로만 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의 모두가 곧바로 화장되었다는 것도 알아냅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당시 맨체스터 남부 지역 검시관이던 존 폴라드에게 보고했는데요. 그녀의 보고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존 폴라드는 의심스러운 사망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바로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해당 지역의 의사였던 해롤드 시프먼의 환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해롤드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지역 내에서 대단히 평판이 좋았으며 직원들이나 주민들조차 그를 변호했기 때문에 수사는 결국 흐지부지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면 또 이어진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범죄 행각이 드러난 결정적인 계기는 1998년 6월에 벌어진 그의 마지막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이드시의 전 시장을 역임하기도 했었던 캐슬린 그런디라는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바로 해롤드였습니다. 그가 캐슬린의 주치의로서 평소에도 자주 방문했기에 여기까지는 그다지 문제 삼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조금씩 이상한 점이 드러났는데요. 처음 이상한 점을 눈치챈 것은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캐슬린이 남겼다는 유언장의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38만 6천 파운드, 약 5억 원가량에 해당하는 돈을 가족이 아닌 해롤드 시프먼에게 기증한다고 썼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캐슬린의 개인 변호사들도 지적했는데요. 유언장이 위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캐슬린의 딸과 변호인들이 정식으로 해롤드를 신고했고 다시 한번 경찰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다행히도 캐슬린의 장례는 화장이 아닌 매장으로 진행되었기에 무덤에 묻혀있던 그녀의 시신을 다시 꺼내어 부검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부검 결과 그녀의 체내에서 진통제의 일종인 다량의 디아모르핀이 투약되었음이 발견되었고 경찰에서는 이 점에 대해 해롤드를 추궁합니다. 하지만 그는 캐슬린이 사실 불법 약물 중독자였으며 그가 그녀에게 불법 약물을 제공했던 것은 맞지만 직접 투여한 것은 캐슬린 본인이지 자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는 그녀의 약물 중독에 대한 걱정을 담아서 직접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문서 하나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 글은 그녀의 약물 중독에 대해 시사하기는 했지만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의 날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정작 이 글은 캐슬린의 사후에 작성된 것임이 밝혀집니다. 게다가 그의 집에서 발견된 특정 브랜드의 타자기가 바로 캐슬린의 유언장을 위조하는 데 이용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하던 한 택시기사는 해롤드가 직접 방문했거나 만났던 수많은 고령의 환자들이 거의 모두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증언도 남겼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그동안 모든 피해자들에게 캐슬린 그런디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다량의 진통제를 주사함으로써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인을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적은 뒤 이들의 유언장을 조작해 시신을 화장시켜달라고 해서 나중에 부검조차 할 수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한번 경찰의 조사를 운 좋게 피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유언장을 위조한 것이 들통나지 않았다면 들키지 않고 더 오래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해롤드는 1998년 9월에 체포되었으며 그에 대한 재판은 10월 프레스턴 크라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들로 기소되었고 총 피해자는 15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는 증거도 없이 자신을 범인으로 몬다며 변호했고 해롤드의 가족 역시도 그가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이 재판에서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2004년 감옥에 갇혀있던 그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바로 스스로의 극단적 선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숨진 날짜는 바로 1월 13일, 공교롭게도 생일인 1월 14일을 하루 앞둔 채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큰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왜냐면 해롤드가 숨지기 전까지도 무죄를 주장했기에 그가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자백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가 체포된 이후 추가로 실시된 조사에서 1970년대부터 체포되기 전인 90년대까지 그의 희생자가 최소 20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집계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공식적으로 기소된 범죄 말고도 이런 여죄들에 대해서 더 조사해야 할 점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었음에도 해롤드가 숨졌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범죄자, 그것도 수많은 목숨을 빼앗은 악질적인 범죄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은 하이드 지역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의 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해롤드는 생전에 한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했었으며 범죄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이 영상이 재조명되어 다시 한번 전파를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말했듯이 해롤드의 범죄 동기가 17살 때 겪었던 어머니의 죽음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녀가 진통제를 맞고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비정상적인 판타지를 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모든 범죄들이 그의 빗나간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해롤드 시프먼은 이후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닥터 데스 혹은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죽음과 천사를 연관짓기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의 행동은 차라리 악마에 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모습의 가면을 쓰고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미치광이 의사 해롤드 시프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